작년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아직 몇 년 더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25bp 할지 빅컷인 50bp 인하를 할지 시장은 거의 50대 50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은 25bp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그 당시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5bp보다 50bp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시장에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닉 티멜하우스가 본장 시작하고 난 뒤 이 기사를 올렸는데 우선 연준이 50bp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근거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즉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번에 25bp만 금리 인하를 했는데 몇 주간 이후 상황이 크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대응이 늦어져서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거다라는 근거입니다. 다음 FOMC까지 약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번 9월달 FOMC 다음은 11월 7일에 FOMC가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5bp만 금리 인하를 하고 경제가 크게 안 좋아진다면 11월 초까지는 긴급 회의를 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더 큰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가져다 주죠. 반면에 25bp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근거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bp 금리 인하를 하면 더 긴급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경제가 크게 둔화되고 있나? 라고 시장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곧 선거가 있고 만약에 대선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중이 생각하면서 연준에 신용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회의 전까지 50bp 인하에 대한 명확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25bp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가 현재로서 괜찮다,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하로도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크게 둔화되고 있지는 않고,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경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둔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급격히 안 좋아지는 지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금융 상황이 완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의 활성화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25bp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러분들은 50bp 금리 인하의 근거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25bp 금리 인하의 근거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장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저는 25bp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절차적인 문제는 50bp 금리 인하는 더 긴급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이나 연설을 할 때 말을 잘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시장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50bp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라고 얘기해주면 시장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50bp 금리 인하에 대해 명확히 소통되지 않았다라는 근거도 부족합니다.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은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의 고용지표는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막겠다라고 명확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50bp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고 실제로 잭슨 홀 미팅 이후로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러 연준 이사가, 이분이 연준 내에서 서열이 2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준 이사가 FOMC 전에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 연준 이사입니다.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을 더 강력하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0bp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반면에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는 현재 연방금리가 5.25%에서 5.5%인데 만약에 25bp 금리 인하를 하면 5.0에서 5.25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만약에 50bp 금리 인하를 할 경우 4.75에서 5.0이 되는 거죠. 다음 FOMC까지 약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동안 지표들이 여러 개 나올 텐데
만약에 고용지표나 이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게 보이면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여기서 말한 위험 자산이 크게 하락하고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이 늦어져서 더 큰 후회를 할 수 있겠죠. 7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안 했습니다. 금리 동결을 하고 일본이 거의 일주일 만에 니케이 지수가 약 10에서 20% 정도 빠졌고 나스닥도 6, 7% 정도 빠졌죠. 그 상황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는 위험 자산의 활성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S&P랑 다우존스 사상 최고가에 비트코인도 막 오르고 있죠. 이런 상황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25bp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50bp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주가 상승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주가가 더 이상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예전부터 Don't fight the Fed라고 연준과 싸우지 마라 라는 월가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월가에서도 대형 투자자 그리고 기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레이 델리오 25bp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올바른 거다라고 발언을 했고 채권의 왕 제프리 컨들락은 Go Bills라고 트위터 X에 포스팅을 했는데 채권 가자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뷰에서 50bp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현재 나스닥 주가를 보면 아직 하방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하방 추세의 상단에 딱 와 있습니다. 만약에 25bp 금리 인하를 한다면 앞으로의 경제 지표에 굉장히 예민한 시장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또 하방 추세의 하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약 8%의 주가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50bp 금리 인하를 한다면 다시 이 하방 추세를 뚫고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고 또 연착륙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S&P 지수를 보면 사상 최고가에서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고가를 찍고 FOMC 전에 살짝 내려온 상황이고요. 다우존스는 역사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에서 빠져서 위험자산주로 섹터가 순환되면서 다우존스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6만 1000까지 급등했습니다. 약 24시간 안에 6% 급등했는데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가 World Liberty Financial이라는 암호화폐 토큰을 발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순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World Liberty Financial, 소위 말해서 트럼프 코인, 이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자산이 많고 소득 기준이 높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들, 주로 순자산이 100만 불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20만 불 이상일 때 이상이고 그 인증을 받은 사람들만 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좀 특이한 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요약하자면 제롬 파월 1년 3개월 전에는 최소 2년 동안은 금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벌써 1년 3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25bp 금리 인하를 하냐 아니면 빅컷 50bp 금리 인하를 하냐 시장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롬 파월이 5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고용시장이나 이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정한 거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5bp 금리 인하를 한 것보다 시장이 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25bp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 순간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3시 FOMC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도표 그리고 경제 전망 리포트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5bp냐 50bp냐도 중요하지만 그 연준이 내놓는 보고서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인하 전망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실시간 중계해드리고 통역,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FOMC 실시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